모두 다 비상방역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최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긴장성과 전 사회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견지하자. 지금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지속되는 가물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고 당면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럼 가물 현상이 지속되는 데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농업연구원 일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하순과 6월 상순에 이제 비가 약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가물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이제 밀보리 토양 물기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토양 물기가 65% 떨어지게 되면 소출이 30% 이상 감소됩니다. 따라서 토양 물기를 70% 이상 20 내지 25cm 충분히 적셔야 됩니다. 겉에만 물을 약간 주게 되면 토양이 곧마르면서 더 많은 가물피를 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보리는 이 시기 이제 수종이 다 끝난 단계입니다. 이때 비답성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 묘소액을 5 내지 7일 간격으로 자주 분무해주고 갱생이로나 중산이와 같은 생리적 강화제들 속고속 분무해주든가 또는 리난이나 이제 닭분 우리맥과 같은 닌 성분들을 속고속 분무해주게 되면 잎이 로화가 적어지면서 뿌리 활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소출을 높이는 데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게 먹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키가 크든가 막 무성하게 돼서 뭐가 가습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뭐가 가습할 때는 반드시 잎자리기를 하고 모내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모든 물원천을 총동원하여 쏘레 공정과 모내기 공정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남새, 과수, 동해작물을 비롯한 모든 밭작물들에서 가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면서 모내기를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해주시 성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먹 걷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튼튼한 변모들을 길러내는 한편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 공급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해주시 장방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모뚜기와 모운반 등 공정 간 맞물림을 짜고 들고 모내는 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서 매일 모내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력 조직을 세밀히 짜고들고 특히는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전체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장을 즉시 퇴치할 수 있게 부수품들을 현장 가까이 구비해놓고 이동 수리조들이 구간들을 순회하면서 모내기 지장없게 수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5월 말에 모내기를 결석해야 적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날 계획은 그날 중으로 무조건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회 사업을 짜고 들어서 현재 일정 계획을 뒤틀지 않고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주군 련포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농사 방법을 받아들여서 모내기를 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해안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농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바닷가 지역이로서 닌절비하고 볼 때 우선 1, 2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 날씨가 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농장 쪽으로 이 모래 매혹당 여미진호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존 단계에서의 재배 기술적 원리는 아미노산 정합 영양액은 정보당 5kg, 그다음 나노 살균제는 1,100으로 합니다. 1,100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모판에서 3회 입덧비로 주기를 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적 증상, 그다음 특히 랭의 극복을 막기 위한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영양모 비중을 25%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큰 모입 방향으로 우리 농장에서 이번에 작전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지금 모내기를 5월 10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를 가지고 모 연결 대책하고 기계 모내기를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다 되어 있으며 모두 다 그렇게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성신 남새 전문 협동농장에서도 자체의 실종에 맞게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용량 알모를 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됩니다. 이제는 노력, 물, 자재 이거 다 절약됩니다. 모내기 해서도 모사리가 없이 생육이 거기서 나가자마자 그대로 시작되니까 아재치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확거에서도 올라간다면 이제는 우리 용량 알모에 대한 파악이 다 있어서 그래도 우리 자체로 모내기를 5월 말까지 무조건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5월 19일 18시부터 20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1만 9,03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28만 1,350여 명이 완쾌됐으며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20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246만 640여 명이며 그중 176만 8,080여 명이 완쾌되고 69만 2,48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망자 총수는 66명입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2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2,634만여 명, 사망자 수는 629만 8,5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앞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해마다 몇 차례씩 유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성 독감과는 달리 1년에 두세 번의 감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 나타나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을 재감염시키는 능력이 높은 데 대해서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남아프리카에서는 2021년 말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최근 유행되는 새 변이 형태인 BA.2.12.1이나 BA.4, BA.5에 다시 감염됐다고 합니다. BA.2.12.1은 전염력이 강한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23 내지 27%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유행 중인 BA.4와 BA.5도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력이 12 내지 13%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년에 전문가들은 왁신 접종을 받았거나 한 차례의 악성 전염병에 감염되면 대부분의 재감염을 예방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까지는 어느 정도 맞았으나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견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이후 발생한 새 변이 바이러스들은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해서 왁신을 3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도 재감염시켰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서부에 위치한 온화한 공장에서 18일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적어도 12명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브라질의 남부 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치면서 강한 바람과 눈, 비를 동반한 극심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남부 지역에 위치한 주들에서는 전력선들이 끊어지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해안가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가 관측되었으며 여러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예년이 없이 비가 매우 적게 내려서 전국 평균 강수량은 28m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년의 27%로서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강수량으로서는 기상관측일이 가장 적은 것으로 됩니다. 현재까지의 강수량과 기온, 또 대기 상대 습도로 보아서 북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주 건조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산림은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쉽게 넓은 지역으로 번져질 수 있으므로 산림경영부문과 감독부문에서는 산불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입산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 통제를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북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 만포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였습니다. 서해안의 일부 지역과 장진, 부전에서 안개가 꼈고 장진에서는 오후 한때 직경이 5mm인 우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흥의 낮 최고기온은 33.6도로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는 3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였는데 어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 남북도, 라선시에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도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로 해서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 남도에서 새벽과 아침에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서낙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자강도와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서낙비가 내릴 때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들에서 기관사와 운전사들은 건너길과 도로교차점, 경사가 심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특별히 잘하며 농업부문에서는 우박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여전히 백두산으로서 령화 1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재령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서낙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려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조선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동해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행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